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경계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경계에 대한 질문도 꽤 많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너의 몸은 소중한 거라고 남들한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타인이 싫은 스킨십을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질문인데 빨개 벗는 걸 좋아하는 딸인데 어떻게 교정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선생님 따님이 저희 딸이 이러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빨개 벗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벗고 다니면 안 돼. 소중한 곳은 가려줘야 돼. 팬티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꼭 이렇게 팬티만 입으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식탁에서 이불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 모든 곳에서 아이가 시간과 장소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베개나 이불은 밥 먹을 때는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소파에서 하거나 혹은 뭐 침대에서 덮고 가지고 노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얘기해서 한 번에 듣지는 않죠. 한 번에 들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고추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워. 근데 막 경계 교육을 하라 그랬어 하면서 너 어떻게 해요? 너의 성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런 춤은 우리 가족들끼리만 있을 때 해야 된다. 이 정도 알려주시면 그냥 여기 화장실 정도에서만 장소를 정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런 것도 괜찮죠. 질문을 보면은 타인이 싫은 스킨십을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누가 너 몸 만지면 싫다고 해야 돼? 이거보다는 사실 아이들이 훅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 엄마가 놀랄 수 있어. 근데 또 가끔 부모님들이 얘는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매몰차게 내가 못 참아야 만지게 되지 하면 않을까? 또 애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관계가 좋다면 엄마가 불편하다는 걸 얘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한 교육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티켓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밥 먹을 땐 뭐 여기 식탁에서 먹는 거야. 그런 것처럼 거실에서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 팬티나 뭐 속옷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옷으로 이제 가리고 다니는 부분도 알려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줬는데 나중에 아들이 책을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위통을 이제 까고 있는 거를 또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쪽 나라에서는 이게 괜찮다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때요? 부모들 중에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제 아빠들 특히 트렁크 그거 팬티 하나만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저희 집은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자들만 있긴 했는데 다 같이 이제 숙소 생활을 했는데 헝가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벗고 다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헝가리는 거기 아마 남녀 같이 목욕도 잠옷을 하고 안 입고 너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 공공장소에서 그러지는 않으니까 가족의 문화라면 뭐 저는 뭐 가족끼리 그거는 해나갈 수 있는데 대신에 가족 안에서 누구라도 불편해하면 그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아이들은 불편해도 말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오빠는 왜 벗고 다녀?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 의아해하면은 그런 건 좀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뭐 아빠는 왜 그런지 얘기해주고 대신에 이제 밖에서는 아빠는 안 그런다. 그럼 다음도 약간 자연스러움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스킨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엄마랑 뽀뽀, 포옹,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3살 남자애인데 친한 여자친구랑 같이 신나게 놀다가 둘이서 뽀뽀를 하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말렸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아기가 없이 그냥 좋으니까 포옹하고 뽀뽀하고 만지고 이런 거는데 이걸 또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부모 입장이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간만에 이제 전에 어린이집에서 친구였던 애를 만났어요. 근데 걔가 좀 잘생겼어요. 너무 만나서 반가운 거지.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이제
껴안더라고요. 껴안는 거에 저한테 뽀뽀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눈 뒤집어지잖아. 아빠가 해달라고 할 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까는 안 해, 심지어. 그게 서운했구나. 저희 집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그게 아이들끼리 그냥 하나의 의사소통이고 표현이니까요. 근데 상대 남자애가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다행히도 상대 부모가 있으셨고 상대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한테 항상 물어봐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누군가 너를 만지려고 할 때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물론 아직은 어리니까 뭐 모든 상황에서 갑자기 막 싫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고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볼 때마다 해주는 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랑 뽀뽀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약간 또 코로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뽀뽀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다른 친구랑은 이제 물어보고 해야 된다고. 근데 포옹은 또 자기들끼리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포옹을 싫어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또 자연스럽게 안 하고 어린이집 친구들이 만나는 거 보면 또 얘네들도 약간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그런 동의와 합의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약간 좀 시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터치하면 깜짝 놀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반에 있는 발랄한 여자애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아들 손을 이렇게 깍지를 탁 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이제 확 뿌리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필이면 이제 학예회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쪽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나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걔가 약간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절당한 거죠. 맞아. 근데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이제 오시는데 난 너무 두근거리는 거지. 그 어머니가 그 딸아이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만지면은 얘가 놀랄 수 있어.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한테 너가 싫어서 그런 거는 아니야. 얘가 갑자기 깜짝 놀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 서로 악수하자 뭐 이렇게 하고 좋게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러면 얼추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이 돌발 질문. 딸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남자들은 고추가 왜 길게 달랑달랑한데 여자들은 없고 다르게 생겼어? 우리가 성교육할 때 남녀의 몸을 이제 대응시켜가지고 남녀가 왜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되게 공통적인 질문 같아요. 두 번째, 아이들도 이제 발기를 하잖아요. 씨를 싸면은 또 이렇게 고추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4살짜리 남자애가 자기의 성기를 보면서 고추는 왜 커지는 거야? 이런 질문을 엄마한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쉽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혈액이 많아지면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할 수 있어. 뭐 소변이 누고 싶을 때 그 혈액이 많이 몰릴 때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설명 저는 해줬던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몸을 보거나 엄마 몸을 보고 엄마 아빠는 왜 털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몸이 커서 너도 아이를 낳거나 혹은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렇게 털이 생겨. 그게 증거야.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아이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돌발 질문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라는데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비슷한 질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성교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이와 다른 성별을 가진 부모도 거부감 없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모도 부담스러운 거지. 이걸 보면 동화책, 뭐 그림 자료, 그다음에 뭐 아이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역할극이나 역할놀이 같은 것도 뭐 이제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크면은
그 엄마 아빠가 되는 놀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아이들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접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일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저희 책 이런 이제 그림책을 사서 보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게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림책이 없어서인데, 그러니까 외국 그림책들도 좋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두세 살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신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게 불편하신 부모님도 있거든요. 쭉 뭐 도서관 같은 데서 한번 보셔도 되고 찾아보시고 내가 이제 아이한테 읽어주기 가장 편안한 책을 고르시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 몸, 내 몸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신 거 보니까 진짜 요즘 부모님들은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께 응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저희도 막 이렇게 책을 쓰긴 했지만 저희도 어떨 때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들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랑 함께 우리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소감 한마디. 이렇게 좋은 시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깊게 할 수 있어서 네. 정말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안녕. 또 봐요.